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구글 상위 노출 작업 요소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글 SEO 작업을 할 때 이제 여러분께서 신경 써서 보셔야 할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SEO의 용어들도 좀 아시고, 그리고 SEO 작업해 보신 분들은 체크리스트, 뭐 가이드, SEO 가이드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뭐 최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냥 흔히 SEO 작업을 하면서 들어볼 만한 얘기들은 최대한 간추려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소 작업을 할 때요, 일단은 크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온페이지 작업, 세 번째로는 오프페이지 작업, 백링크 작업이라고 하죠. 이 세 개를 크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셔야 될 그 요소들을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도메인 나이가 있죠. 키워드마다 다를 수 있기는 하겠지만, 도메인 나이가 많을수록 신뢰가 있다라고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SEO 작업하시는 분들이 나는 뭐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1년짜리 도메인이건 3년짜리 도메인이던 이거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전히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셨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 나와 있는 도메인의 나이라든지 이름의 형태라든지 뭐 꼭 들어간 단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냥 크게 봤었을 때 도메인 나이도 오래될수록 신뢰가 있는 도메인으로 뭐 쳐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이 신경 써서 보시고요. 자, 도메인에 키워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은 뭐 구글 상위 노출 .com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도메인이 정확하게 들어간 거, 이제 우리가 EMD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도메인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는데, 뭐 동포u.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사놓고 서브 도메인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뭐 붙일 수가 있죠. 뭐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블로그 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도메인의 키워드를 넣던지, 아니면은 내부 페이지에다가 뭐 동포u.com 슬래시 뭐 상위 노출 뭐 이렇게 검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던 도메인의 URL이, 정확히 가면 도메인이라고 하기보다는 URL에 내가 원하는 도메인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특히 저희는 한글로 작업을 하면은 한글로 들어가 있는지 요거를 검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체크 포인트고요. 그래서 웹사이트가 내가 만든 플랫폼은 한글 지원 안 하고 무조건 뭐 영어로 나오거나 숫자로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 이름에 내가 하는 직업이 뭐 이게 들어갔냐 뭐 이런 거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뭐 지금 저희는 그렇게 쓰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께서 내 이름을 지금 3대째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김변호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뭐 많이 볼 수 있는 게, 엄마 아빠가 뭐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면은 이름 중에서 뭐 하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예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가 이제 뭐 부모님 내 뜻과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줬으면 일단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사람 교회 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런 문화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구글 로봇도 이 이름에 뭔가 정확히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 단어가 관련된 컨텐츠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구글에서 판단하는 바니까, 도메인에 URL에 키워드가 들어갔는지를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땡땡땡.땡땡땡.com 슬래시 땡땡땡 이라고 들어가면은 여기 땡땡땡이 뭐가 들어가는 게 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안 하는 것 중에서 .com이나 .net이나 .org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게 카지노 사이트예요. 그래서 .카지노를 샀어요. 그거는 구글에서 조금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확장자 빼고 나머지에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좀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메인의 키워드 위치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은 왼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좌에서 우로 이제 타이핑을 하죠. 아닌 나라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좌에서 우로 쓰는 언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최대한 왼쪽으로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MD나 PMD라고 얘기를 하죠. 구글 상위 노출 .com 아니면은 구글 상위 노출 사이트.com 관련된 게 조금 들어가 있는 요렇게 도메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의 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도메인 길이가 너무 길면은 좋지 않죠.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도메인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그 사용자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도메인 길이는 뭐 길지 않게 가는 것이 좋다라고 구글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도메인 유효 기간이 또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이트를 샀어요. 그런데 언제 끝나는지 보통 1년 단위로 이게 도메인이 연장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일부러 도메인을 살 때 3년, 5년씩 연장을 하면은 순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얼만큼 있냐? 구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이트는 지금 올려놨는데 올려놓고 나서 구글이 원치 않는 건 이런 거죠. 어떤 키워드를 쳐서 웹사이트를 클릭을 했는데 뭐 이상한 게 나와요. 아니면 사이트가 안 떠요. 이러면은 구글 입장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냥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그 만료일 같은 경우가 언제인지가 이제 그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도메인의 컨텐츠 역사, 이제 우리가 웨이백 머신이라고 하는 툴에 가서 보시면요. 사이트가 꾸준히 한 사이트 관련된 사이트로 남아져 있는 것을 뭐 아무리 뭐 좀 좋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작업을 해보시면은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과거에 사용하던 거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사이트였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께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PBN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링크에서 링크 주스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사이트는 다르겠지만 머니 사이트는 가능하면은 그래도 컨텐츠 역사가 바뀌지 않은 걸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지만 머니 사이트를 오래된 나이 도메인을 만들어 가지고 도메인을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참고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컨텐츠의 역사가 얼마나 꾸준한지 그래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메인 확장자가 있겠죠. 뭐 TLD, Top Level Domai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com, co.kr이나 co.uk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edu나 gov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구글이 .com이나 .net 뭐 .org 정도까지는 구글에서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페이지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나 요거를 보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EO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도메인의 선정, URL의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온페이지 작업이라고 하죠. 뭐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이틀에 키워드가 있냐, 도메인의 URL에 키워드가 들어간 거를 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타이틀에 키워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지켜주시고요. 타이틀도 가능하면은 가장 왼쪽 앞으로 뭐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을 쓰는 경우에는 타이틀에다가 쓸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예로 보여드렸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구글에 가셔서 대한민국 미남 마케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자, 봐보세요. 이 사이트 제 건데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미남 마케터라고 타이틀에 넣어놓은 곳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뭐 워낙 없으니까요. 자, 타이틀에 나는 대한민국 미남 마케터, 타이틀 어딘가에 내가 대한민국 미남 마케터라고 대한민국 미남 마케터라고 여기 들어갔죠. 자, 그 다음 것도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하는 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링크드인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이 페이지 같은 경우도 자, 페이지를 넣어놨죠. 그러니까 뭐 나름 뭐 partially match URL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에다가 가능하면은 왼쪽 앞으로 그리고 타이틀 키워드를 넣는 것이 좋고요. 자,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넣는 게 좋죠. 메타는 어떻게 넣냐? SEO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좋은데 뭐 워드프레스를 쓰시는 분들은 뭐 요스트 SEO 뭐 그냥 무료 버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메타 제목, SEO 제목 그리고 뭐 슬러그도 있긴 하겠지만 메타에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시면은 뭐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컨텐츠에 키워드가 들어갔나? 요거는 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너무 기본적인 것 때문에 제가 강조를 잘 안 했었는데
내가 이 웹사이트가 뭐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컨텐츠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꼭 넣으셔야 되고요. 물론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작업할 때 안 넣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웬만한 경우는 컨텐츠 그리고 타이틀, 제목, 메타에다가는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컨텐츠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키워드 스터핑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게 짜장면이에요. 그러면 웹페이지에다가 짜장면만 잔뜩 써놓으면은 구글에서 짜장면 관련된 사이트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구글이 똑똑해졌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키워드 스터핑 그러니까 오버 옵티미제이션이 됐는지 너무 오버해가지고 작업을 했는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빈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요거 어느 정도가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전엔 요것도 이제 뭔가 우리 작업하는 사람들은 뭐 영어 같은 경우는 500자에 뭐 한두 번 링크 나가고 들어오고 막 요런 룰이 있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작업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는 뭐 AI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컨텐츠가 유일하고 좋은 컨텐츠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빈도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LSI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냐면요. 잠재의식 의미 색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동의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회사 애플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과 애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비슷한 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 해볼까? 블랙핑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돌 그룹 이름이죠. 근데 블랙이랑 핑크가 합쳐진 뭐 블랙핑크라고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나의 브랜드로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딱 부르면은 이게 뜻이 의미가 다 두 개가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키워드 예를 들어서 내가 블랙핑크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문장 어딘가에는 이 문단 어딘가에는 이 걸그룹의 멤버 이름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K-팝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련된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사과 애플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뭐 사과에 관련된 농장 뭐 관련된 얘기가 있을 거고 컴퓨터에 관련된 얘기 있으면 앞뒤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갈 테니까 요런 단어들이 이제 이 웹사이트가 이 구글이 인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지 뭐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의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SEO 작업할 때 컨텐츠 길이도 중요합니다. 이제 길면 길수록 옛날 좋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컨텐츠의 업데이트가 얼만큼 됐는지 이제 뭐 컨텐츠가 한번 만들어 놓고 뭐 변하지 않고 올라가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일단 회사 입력 취직이 되고 나면은 그때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력서를 안 바꿔도 된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할 수가 있는데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옛날 거는 옛날 거로 두되 이 전체에서 뭔가 컨텐츠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나 이런 거를 이제 구글이 본다고 합니다. 가장 잘 나온 게 여기저기를 치더라도 위키피디아 페이지는 많이 나오죠.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사람들도 가서 쓰기도 하고 이거를 승인을 내 가지고 사실만 판별을 해 가지고 계속 늘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뭐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텐츠의 유일성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중복된 컨텐츠는 뭐 구글이 잡아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뭐 AI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이제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구글이 잡아내기 때문에 최대한 잘 쓰시면 좋고요. 자, 컨텐츠의 첫 번째 100 단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은 트레일러에서 대충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뭐 영화나 컨텐츠를 본다 하더라도 초반에 나오는 이 100 단어, 뭐 영어로 봤을 때 100 단어, 요런 것을 가지고 컨텐츠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구글에서도 이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서머리 아니면 첫 번째 문단을 보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내가 원하는 단어들을 어떤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 태그에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갔나, H1은 보통 하나고, H2나 H3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단어들이 뭐가 들어갔는지를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스트리밍 프로그라고 하는 이제 그 온페이지 작업하는 툴을 쓰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 소스들은 이 페이지에서 원본 소스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니면 링크가 뭐가 있었는지는 다 이 한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웹사이트 오셔서 링크 눌러보시면은 이게 얘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구나, 이 페이지가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아래 주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제 동부대학 그 웹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온페이지 작업할 때 글머리나 숫자, 리스트, 블렛 포인트나 숫자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도 이미지도 들어가고 글도 들어가고 최대한 사용자가 보기 좋게끔 컨텐츠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맵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요스트 SEO를 깔아 놓으면요, 사이트맵 .xml이라고 해서 파일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웹사이트에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를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작업을 해놨으니까 사이트맵은 뭐 거의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그 서치 콘솔에 가서 보시면은 뭐 또 입력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차가 있냐 없냐 뭐 요거 또 이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꼭 있을 필요는 없는데 목차 없고 뭐 블랙 포인트 없어도 순위가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을 많이 해야 된다, 컨텐츠를 좀 리치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꼭 넣으셔야 되고요. 컨텐츠는 당연히 한 주제에 집중된 컨텐츠를 만드시는 게 좋죠. 근데 요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게 로컬 SEO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뭐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어스틴, 텍사스에 있는 어스틴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뭐를 검사를 해서 나오면 좋겠는데 뭐 대한민국은 뭐 서울 경기에 다 몰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뭐 우리가 뭐 뭔가를 검색을 할 때 뭐 청담동 어디 이렇게 검색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지역에다가 내 이름 쳤었을 때 내 사이트가 맨날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작업하신 경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웹사이트를 여러 개의 종류로 제작을 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expertise, authority, trustworthiness 뭐 이런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컨텐츠나 페이지로 제작을 하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문법이나 오타가 있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올바른 문법과 오타가 없는 컨텐츠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뭐 지금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AI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물론 한글이나 AI도 뭐 여전히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눈으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가독성을 본다고 하죠. 얼마나 읽기 편한지, 단어는 어렵지 않은 거를 썼는지, 얼마나 짧고 간결하게 썼는지. 그러니까 쓸데없이 저처럼 똑같은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 짧고 필요한 얘기만 짧게 끝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글에서 본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 조사할 수 있는 툴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글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얼마나 썼는지 또 중요하고요. 이미지의 알트 태그에 내가 원하는 단어들은, 키워드들은 넣어놨는지, 그리고 웹사이트의 속도는 어떤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왜냐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웹사이트를 뭔가를 검색을 해서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검색 결과를 눌러봤는데 사이트가 열리는데 오래 걸려요. 2, 3초 넘게 걸려요. 그러면은 사람들 중간에 끄고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속도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뭐 워드프레스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플러그인의 좀 개수를 많이 인스톨을 안 하시는 게, 설치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헐코딩을 했다 하면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뭐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뭐가 잘못되는지, CSS 어디 고쳐야 되는지, 자바스크립트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미지 어디를 뭘 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구글이 설명을 해주고, 구글에서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처럼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나 SEO 작업하시는 분들과 정보를 주니까 참고를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뭐 모바일 최적화가 안 된 사이트가 거의 없는데 최적화가 돼 있어야겠죠. 모바일에서 잘 열리고 SSL이 깔려 있는지, 이게 이제 한 2020년도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사이트가 다 HTTP였었는데 이제 하도 결제라든지 아니면 보안 문제가 커지면서 이제 시큐리티에
를 이제 깔게끔 된 거죠. 이제 그래서 SSL이 꼭 깔려 있는지 HTTPS로 시작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제 브라우저에 가서 보시면은 HTTP로 시작하는 경우 SSL이 안 깔려 있는 경우는 이제 뭔가 뭐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뭐 검색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안 깔 수는 없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엔티티 SEO이죠. 엔티티에 키워드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엔티티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에펠탑이라고 한글로 에펠탑을 쳤었을 때, 영어로 에펠타워라고 쳤었을 때 검색 결과가 한국에서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에펠탑이라고 쳤었을 때, 한글로 쳤었을 때 에펠탑과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한 엔티티라고 하는 뭐 한 그룹이죠. 이제 붙여 놓은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뭐 어떤 유명한 유명 인사가 있어요. 그럼 이 유명 인사를 쳤었을 때 관련된 뭐 자녀의 이름 정보, 이 사람의 뭐 학교 관련된 정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쳤었을 때 관련된 것이 나오는 것처럼 에펠탑이라고 쳤었을 때 관련돼 있는 것들 라고 보기엔 좀 그렇겠지만, 이 에펠탑 한글로 영어로 뭐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엔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냐, 그리고 그걸 또 우리는 역으로 작용을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온페이지 작업을 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사이트 구조죠. 사이트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페이지 메뉴에 뭐가 있고, 그 밑에서 클릭을 했었을 때 갈 수 있는 데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페이지가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제 이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은 클릭해서 계속 정보를 타고 넘어가는 이런 구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를 봤으면은 이 주변에 이제 내가 관련돼 있는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내 웹사이트는 그렇게 돼 있냐, 이걸 보는 거죠. 이제 내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페이지에서 A라고 하는 컨텐츠를 봤어요. 이걸 컨텐츠를 잘 봤으면은 관련된 컨텐츠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라든지 클릭할 수 있는 뭔가의 버튼이 있느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웹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뭐 이해되셨죠? 이 유튜브 영상 SEO 관련된 영상 제 거를 봤으면은 주변에 관련된 다른 영상을 이제 구글에서 자동적으로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처럼 내 웹사이트에서도 관련된 그 내용으로 내비게이트 하기, 이동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느냐, 이제 요걸 이제 사이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사이트 맵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그냥 나열해 놨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트 구조는 이제 조금 사용자가 가기 편하게 이제 그 나열이 잘 되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랭크 브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SEO 작업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랭크 브레인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쫓아서 이렇게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컨텐츠가 뭐 신선하다든지 컨텐츠 길이가 어떻고 점수가 어떻는지 백링크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를 좀 투입해 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보여주는 것이 좀 다릅니다.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인공지능, 구글에서 얘기하는 구글 검색 엔진 인공지능의 이름을 그냥 구글 랭크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좀 몇 가지 보는 요소들이 이런 게 있죠. CTR,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타이틀이 얼마나 조금 훅이 잘 걸리는지, 그래서 뭐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뭐 방문자들은 이탈을 하는지,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재방문을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등등 사이트 자체가 진짜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온페이지 SEO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링크라고 하는 컨셉이 나오죠. 지금까지는 웹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뭐 키워드 어디 넣는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contextual link라고 얘기를 하죠. 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에서 contextual link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어느 페이지에서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를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있는 중간에 글자가 들어간 거죠.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구글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내부에서 있는 그러면은 웹사이트가 수많은 글들이 있고 수많은 링크들이 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몇 개가 걸렸는지를 뭐 확인합니다. 참고로 워드프레스를 쓰시는 분들은, 저는 인터널 링크 주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쓰는데,
뭐 웹툰 쳤었을 때 웹사이트에서 링크가 몇 번 걸렸는지, 뭐 만화 몇 개 걸렸는지, 드라마 몇 개 걸렸는지 이렇게 앵커 텍스트를 통계를 낼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뭐 없으면 실제로 세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SEO 작업하는데 온페이지 SEO 작업하는데 요소 중에 하나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부 링크의 품질이 있는데요. 뭐 얼마나 뭐 내 사이트가 짜장면이다. 그럼 짜장면 관련된 링크나 페이지로 넘어갔는지, 링크는 어디에 있는지, 가능하면은 바닥보다는 위쪽에 붙어 있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가 도메인의 앞쪽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키워드가 조금 위쪽에, 링크가 위쪽에 붙어 있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페이지에 키워드가 뭐 어떻게 들어 있는지, 주변에는 어떤 종류의 컨텐츠가 있고 링크가 뭐가 있는지 홈페이지 작업할 때 보셔야 되고요. 링크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죠? 구글이 크롤링을 해가지고 봤는데 이 링크는 뭐 어제는 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것보다는 지금부터 1년, 10년, 몇 년 동안 사이트에 붙어 있었던 이 나이도 봅니다. 그리고 리디렉션은 어떻게 걸려 있는지 등등. 링크도 같은 링크가 아닙니다. 사이트에서 왔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어디에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부에 걸린 앵커 텍스트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세보시면 좋은데, 내부 링크와 외부 링크가 있는데, 내 웹사이트 전체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 아까 뭐 이런 채소로 봤을 때 여기에서 링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5개에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링크들이 막 걸려 있겠죠. 요거를 다 세봤었을 때 링크가 어떤 식으로 앵커 텍스트가 있으면 그 비율이 뭐가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사이트가 작으면은 세볼만 한데, 사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툴들을 사용을 하거나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진 링크는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페이지가 안 열리는 페이지가 있는지 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뭐 당연히 사용자 구글 입장에서는 보면 이 사이트를 클릭했는데 아무 페이지가 안 떠요. 그런 페이지가 많은 웹사이트보다는 뭔가 정보가 나오는 페이지가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휴 링크가 어떻게 있는지, 제휴 링크가 걸렸다고 이제 뭐 악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남발이 된다든지 리디렉션이 많이 걸리는 거는 구글이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속도 문제를 떠나서 구글이 이건 SEO 장난치는, 뭔가 좀 느낌이 싸하다 하는 것들은 구글이 순위에 놀리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에 링크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링크를 받으려고만 하고 뭐 주려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짜장면집을 운영하고 있으면은 뭐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뭐 대구에서 짜장면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랑 비슷하게 우리 지역에서 잘하는 이 업체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이게 좀 다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를 언급을 안 하기보다는 언급을 하면서 링크를 만들어서 나가면서 나는 관련된 업무 종류의 웹사이트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좀 시그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온페이지 SEO 작업할 때 생각해 보셔야 되는 요소들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프페이지 SEO 작업, 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도메인 점수가 중요합니다. 이제 구글에서는 레벨 페이지의 이름을 따서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실제로 뭐 점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수가 크게 이게 작용되는 것도 않아서, 저희는 Mozz라든지 Majestic이라든지 Ahref나 SEMrush 뭐 이런 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툴 같은 경우는 제가 비교한 블로그 포스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가격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제가 여전히 추천해 드리는 것은 Majestic 그리고 Ahref 이 툴을 많이 쓰고요. 뭐 Mozz는 옛날만큼 잘 안 쓰고 있고요. SEMrush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얘는 이제 뭐 좀 영업할 때 좀 좋죠. 이제 그래서 저는 Ahref나 Majestic, 그리고 정 하나만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 Ahref나 이걸 다 합쳐놓은 served.net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쓰시면은 뭐 괜찮으실 건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제 뭐 백링크가 어디서 걸렸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점수를 내는 거, 요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백링크 도메인의 나이, 나한테 걸린 사이트에 백링크를 건 도메인의 나이는 어떤지, 그리고 루트 도메인에서 온 백링크는 몇 개가 있는지, 뭐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메인 어토리티 점수가 있고 페이지 어토리티 점수가 있는데, 이 한 도메인은 점수가 높은데 페이지는 낮을 수가 있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요.
근데 이 대학교에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대학교는 뭐 웹사이트 디자인 학과가 유명해요. 그래서 이 학교 하면 요 하나만 유명을 해요. 그래서 이 학과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 당연히 나는 이 대학교 이 학과에 나왔어 라고 하면은 좀 뿌듯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이런 거 있죠. 정말 좋은 대학교인데 과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학교 자체가 좀 인기가 있어요. 이래서 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도메인과 페이지 권한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아무래도 학과가 조금 정말 좋은데 학교가 안 좋은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학과가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브랜드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도메인은 그걸 다 먹고 가는 홈페이지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는 컨텐츠와 페이지에서 오고 도메인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에서 온 게 최종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루트 도메인에서 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루트 도메인에서 온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참고하시고요. 백링크 걸린 숫자가 얼만큼 되느냐, 요것도 여러분께서 보시는데, 백링크 숫자보다는 사실은 리퍼링 도메인의 숫자가 얼만큼 왔는지가 중요하죠.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스터디 카페 웹사이트를 다시 만들었었을 때를 가서 보면요, 히스토리컬 하게는 많이 붙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컬 한 게 230개였고 1140개 정도가 걸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리퍼링 도메인 숫자는 줄었고 익스터널 도메인 숫자는 늘었죠. 이렇게 이제 보면은 리퍼링 도메인 숫자 몇 개 웹사이트에서 왔는지 요거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보다 또 중요한 거는 IP 숫자. 여기서 가서 보시면 이게 이 얘기입니다. 내가 230개 정도, 234개 정도 되는 웹사이트에서 왔었는데 그 사이트는 IP가 234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개는 IP가 같은 데서 웹사이트를 호스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한 사람이 되거나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IP가 몇 개에서 왔느냐, 요것도 중요하게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작업을 하실 때 백링크 몇 개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리퍼링 도메인 숫자, 나한테 나를 이제 언급을 해준 사이트가 몇 개 있는지 요거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링크 품질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소는 몇 개가 있죠. 백링크가 자연스럽게 잘 걸렸는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관련된 주제의 사이트에서 링크가 걸린 것인지, 관련된 키워드의 앵커 텍스트로 링크가 걸린 건지, 권위가 있거나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걸린 링크인지, 그리고 do follow에서 걸렸는지, 요렇게 한 5가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가장 어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햇으로 작업을 한 거. 싸고 안 싸고는 아닌데 웬만한 경우는 블랙햇으로 건 거는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쉽게 뭐 다량으로 많이 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컨텐츠 관련된 게 아닐 가능성도 많고요. 믿지 못할 만한 사이트에서 올리는 것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링크를 걸 수 있도록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구글이 또 이제 뭐 다 찾아내죠. 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구글의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만든 이 엄청난 로봇을 뭔가 내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이걸 조작을 해서 넘기겠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린 링크가 자연스럽고 품질 좋은 링크에서 받은 건지 요거 확인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죠. 내가 걸린 백링크의 앵커 텍스트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링크가 100개가 걸렸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뭐라고 하는 앵커 텍스트로 걸려 있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요거는 뭘 보고 판단하시면 되느냐, 큰 브랜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쳤었을 때 브랜드 도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있는 사이트들은 어떤 비율로 올라갔지를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SEO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한 7, 80% 이상은 요 빨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건 백링크들의 속도는 어떻게 됐냐, 뭐 링크 벨로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겁니다. 백링크가 100개 걸렸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100개가 다 걸린 거를 구글이 좋게 보느냐, 아니면은 첫 번째 달은 10개, 두 번째 달은 30개, 그 다음 달은 100개, 뭐 50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느냐, 이제 요거를 걸린 속도, 백링크가 걸린 속도를 구글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걸린 웹사이트에 허브 페이지 링크가 있느냐 이런 걸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걸린 웹사이트가 내 가운데 있는 거 있고 뭐 1, 2, 3, 4촌으로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면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쯤에 링크가 한번 모였었던 사이트가 있죠. 요런 데서 걸린 사이트들이 뭐가 있느냐, 큼직큼직한 사이트에서 넘어온 것이 어떤 종류의 사이트냐라고 하는 거를 구글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웹 2.0인데요. 우리가 보통 링크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링크를 받아와도 좋다 생각하는데요. 웹 2.0은 우리가 보통 만드는 사이트는 웹 1.0이나 웹 2.0의 사이트일 가능성이 많죠. 그 말은 즉슨 읽기만 가능하고요. 저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웹 2.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누구나 무료로 이메일이나 뭐 있으면은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만 있으면은 계정을 쉽게 만들어서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URL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하면 웹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링크 온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블로그나 포럼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온 사이트는 링크는 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나 뭐 티스토리 블로그 아니면은 페이스북에서 링크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다 웹 2.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노팔로우로 보통 칩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은 유효 슈팅이 아니라 무효 슈팅이에요. 어차피 골키퍼 없었어도 안 들어가는 이렇게 조금 점수가 안 좋은 걸로 보는 거죠.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보기는 보는데 필요한 링크이긴 하지만 이제 백링크에 이제 좀 주스가 흘러가는 이런 링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부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disavowa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백링크 많이 걸어놓고 필요 없는 거를 거절을 하는 게 있는데 구글에서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좋은 링크를 더 거는데 작업을 하시면은 좋고요. 뭐 옛날에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구글 댄스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는 그냥 뭐 확인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은 1페이지에 갔다가 3페이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구글 댄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구글 알고리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나 변화가 있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SEO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 그 점검하셔야 되는 그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한 영상에 좀 담아 보고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뭐 한 300가지 정도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SEO 작업, 구글 상위 노출 작업하는데 여러분께서 체크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크게 보면 도메인, 온페이지, 오프페이지 작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요약을 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은 혹시 있지 않는지, 내가 받았었던 백링크를 줬었던 사이트들의 뭐 나이라든지 내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촬영을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있는 영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링크들은 아래 주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요, 제가 이 페이지에서 다 링크 클릭해서 어디서 소스를 갖고 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영상을 처음 봤는데 난 네가 하는 얘기가 단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SEO 용어 사전이라고 만들어 놔서 SEO 작업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은 대충 무슨 얘기가 있는지를 정리해 놨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툴들 같은 경우도 링크를 모아놨으니까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사람은 온라인 사업하고 SEO 작업할 때 이런 것들을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모아놨으니까 주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O 작업하시면서 내가 뭐 조금 궁금한 게 있거나 뭐 강의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뭐 협업을 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소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SEO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구글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 작업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도움이 좀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